기업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업도 주가도 굉장히 역동적인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스코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대표님 생각하면서 LG전자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가 자체도 워낙 급등을 많이 했고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한 재편을 굉장히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LG전자 자체에 대해서 좀 회사 개요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LG전자는 크게 이제 한 3개 세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LG그룹은 그전에 생겼지만 LG전자는 1958년도에 이제 고 구인의 회장이 부산에서 시작을 한 금성사라는 네. 이제 이 이름을 지금 세대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금성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재밌게도 전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러니까 전자회사라는 이름을 붙지 않은 유일한 회사가 또 금성사입니다. 네. 금성전자는 아니거든요. 몇 가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59년도에 최초의 라디오, 그리고 66년도에 최초의 협박 텔레비전, 그리고 78년도에 최초의 컬러 텔레비전, 그리고 68년도에 최초의 룸 에어컨, 이런 다 최초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와 필적을 하고 있지만 원래 LG 가문과 삼성 가문은 사돈 관계였죠. 그래서 원래 서로의 사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불가분의 관계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가전의 사업에 뛰어들면서 두 집안이 약간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대고요. 예. 두 번째는 1995년부터 시작하는 이제 고 구본무 회장의 이게 LG의 시대죠. 예. 혹지 않은 20세기의 태양계의 가장 큰 변화가 금성이 LG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럭키금성에서 네. 이제 이제 이 금성사에서 원래 금성사가 그 당시 해외 판매할 때는 골드스타라 이런 판매가 네. 시작됐는데 이 95년도에 왜 LG로 바뀌었느냐의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실제적인 이유는 골드스타가 해외 85년도부터 독일의 법인을 출시하면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미 미국이나 몇 곳 지적재산권을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상표권을 내놔라는 소송이 붙어가지고 네. 시끄러웠어요. 그런 차에 구본무 회장이 취임하면서 그러면 이름을 바꿔버리자라고 해서 럭키금성의 럭키 골드스타의 첫 자를 따서 LG로 바뀐 게 이제 네. LG전자로 바뀐 거고요. 또 이제 사실은 사족이지만 럭키 골드스타는 미국 원래 영어로 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골드스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장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을 원래 영어로 골드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럭키를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잘 죽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LG를 바꾼 어감이 좀 안 안 좋아지겠네요. 좋죠. 예. 그래서 바꾼 게 되고 이 구본무 회장 시대의 LG는 일종의 제휴의 역사입니다. LG IBM, LG 필립스, LG 현재 LG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LG 히타치. 이제 우리 흔히 삼성, 현대, LG 역사를 삼국시대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제 LG는 신라하고 많이 동거합니다. 신라가 나당연합을 해서 통일했듯이 LG는 지금도 제휴를 잘합니다. 네. 예, 이번에 제휴한 거 대부분 제휴를 통해서 많은 기업 성장하는 게 LG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90년대는 2000년 초반까지는 이 두 번째 세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3세 구광무 회장 세대가 들어서죠. 2018년 6월입니다. 이제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서 들어서는데 구광무 회장의 LG 역사의 가장 큰 방점은 M&A입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LG가 전장 사업에 뛰어든 최초가 GKW, 네. 그러니까 조명 사업을 2018년 4월에 M&A를 합니다. 지금 3세대 경영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M&A입니다. 그 이전 세대들의 회장들은 대부분 자체 기술 개발을 해서 사업을 성장시켰다면 최근 신세대 오너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M&A를 통해서 사업 성장시키고 있고 최근에 LG의 주가도 바로 이 영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미에 짚어주셨던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LG그룹 하면 그래도 가전은 LG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전사업부에서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경쟁력과 함께 처음에 시그니처 라인이 나왔을 때 야, 이 비싼 걸 누가 사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LG전자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이미지를 조금 더 고급화하는 데는 톡톡히 효과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하세요? 실제 좋은 평가를 내고 있고요. 지난 9월 달에 일본 니케이 신문이 재밌는 기사를 냈어요. 예. 니케이 신문이 뭐라 그랬냐면 톱뉴스로 다뤘는데
L전자의 가전 시그니처를 다루면서 유럽 시장에서 LG전자가 일본 브랜드는 이미 꺾었고 그 당시 고급 브랜드였던 뭐 하이얼이나 뭐 저기 월풀이라든지 뭐 키친에이드라든지 이런 또 꺾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보도를 하면서 특히 수익률 선상에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L전자의 시그니처 전략은 2014년에 태동을 합니다. 예. 2014년에 L전자가 어떤 해였냐 하면은 2015년도에 LG전자 현재 주가가 3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해였습니다. MG사업본부 핸드폰 사업이 적자의 누적에 쌓여 있었고 네. L전자의 가전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로에 있었던 때에 이때 그 무슨 회의를 하냐면은 김영진이 영속성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과연 영속성과 미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을 던지고 이 해답으로 뭘 내놓냐면은 가장 미니멀하고 디자인은 미니멀하면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걸 한번 내놔보자. 그게 바로 시그니처 전략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 CEO가 구은무 전 부회장이었는데 그 당시 구은무 전 부회장이 한 말이 뭐냐면 시그니처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광고비로 생각하고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그 말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네. 수익이 안 나도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놓는다라는 스탠스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전략으로 사실은 그 2년 후에 브랜드 낙수 효과는 당연히 생겼고 오히려 이게 팬덤존 효과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마케팅에서 디자인과 성능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두 개를 잡으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개를 융합시킨 게 바로 팬덤존 효과인데 시그니처가 이 팬덤 효과를 제대로 누린 거죠. 그래서 판매량은 2배가 늘었고요. 수익성 당연히 개선됐는데 수익성이 어느 정도 개선됐냐 하면은 이 시그니처 효과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풀의 가전의 영업이익률이 5%대 초반입니다. 네. 근데 시그니처 지금 수익률이 9%대 후반을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히 좋은데 더 효과적인 것은 L전자의 그 가전 브랜드 포지셔닝이 네. 굉장히 고급화된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개인 전략적인 판단이었고 한 5년 걸리긴 했지만 우리 그 제조업 가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하나 보여주는 큰 중요한 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이나 어떤 색감을 보면 고급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전 중에서 하나 바꾸면 다 바꾸지 않는 이상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시그니처 사업 라인에 대한 호평들이나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위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전사업 부분 이렇게 살펴봤고 사실 주식시장에서 더 화두가 됐던 것은 LG와 마그나의 합작법인 그래서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아직은 가칭입니다만은 이런 합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미를 두고 일단 그 전에 마그나가 어떤 기업인지도 살짝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자동차는요 네. 크게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타이어 1 존이 있습니다. 이건 완성차 업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차, BMW, 벤츠, 토요타 이건 타이어 1 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컨 타이어 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보쉬, 현대모비스, 일본의 덴소, 미국의 컨티넨탈 이 부품 종합 업체죠. 예. 이 마그나 회사는 바로 세컨 타이어 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컨 타이어에서 뭘 만드느냐? 주로 마그나는 현재 만드는 게 파워트레인을 당연히 만들고 있고요. 셰시, 내외장 이런 걸 만들어서 현재 부품 시장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는 중요한 업체고요. 이번에 합작한 거는 뭐냐면 여러 부품 중에서 딴 건 다 빼고 이 파워트레인만 합작을 했는데 합작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LG가 발표한 거로는 이제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모터 인버터 그다음에 충전계. 네. 근데 인버터 기술은 이미 모터 기술과 인버터 기술은 LG가 세계 최고입니다.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미국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 LG가 가전 부분을 매각할까를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모든 걸 매각해도 장운에 있는 모터 사업부만은 인버터 모터 사업부만은 매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모터 사업부는 그 당시에 이미 세계 최고였고요. 이전에 CEO였던 조성진 회장이 부회장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조성진 회장이 모터 사업부 사업본부장을 하면서 그 모터 사업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 원래 마스시다가 세계 최고였는데 그 기술력을 이미 2000년 초반에 앞선 역량으로 현재 인버터 모터 사업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기술력이 좋은 거죠. 예. 바로 이 기술력을 마그나의 네트워크와 합쳐서
자동차 전장 시장에 특히 파워트레인은 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부품 회사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고 예. 이 발표에서 사실 눈여겨볼 만한 건 뭐냐면요. 이 단순히 두 개 회사를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LG전자가 VC사업본부를 만들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장 고생한 게 뭐냐면은 퍼스트 타이어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은 세컨 타이어 부품사의 서드 타이어가 공급을 해서 세컨 타이어의 이 부품 회사가 퍼스트 타이어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망이 거의 100년 가까이 이루어진 그 시장망이라서 이걸 뚫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번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장 네트워크에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기존의 VC사업본부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놓더라도 완성차 업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장벽이 하나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마그나라는 회사의 영업망을 통해서 바로 일시적으로 한 번에 LG전자는 세컨 타이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보면 이번 합병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참 잘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4차 산업 하는데 하면서 어떤 업종 간의 경계도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애플도 뭐 자율주행 전기차 만든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LG전자라고 못할 것도 없고 저도 뭐 이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지금 LG 계열사까지 다 합치면 지금 뭐 전장 있겠다, 내외장재 되겠다, 배터리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파워트레인 합작법인 설립하면서 구동계까지 갖추면 포스코한테 그 차 골조만 받으면 차 한 대 나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기술력을 갖고 네.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LG그룹 내에서도 굳이 LG전자뿐만이 아니라 LG화 그리고 이외에도 뭐 LG 계열사들로 네. 하여금 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낙수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 마그나와의 신설 합병 법인을 통해서 LG는 여러 가지를 가지게 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기차 파워트레인하고 LG솔루션의 배터리 역량만 합쳐도 전기차 시장의 게이트를 잡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이제 마켓 포지션을 가지게 된 거죠. 예. 물론 현대차처럼 저는 LG전자가 완성차 업체로 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 협력으로 어쨌든 전기차 시장의 초기 인프라의 입구는 확실하게 선점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애플 얘기도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자체적으로 차를 내놓지 않더라도 지금 애플과 협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을 이제 지금 굉장히 준주전국 시대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네. 구글이나 뭐 테슬라도 있고요, 애플도 있고 자율주행차의 어떤 비전을 가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ICT 기업들이 하나가 있고 네. 기존의 그 내연기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있죠. 네. 그럼 이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보면 다 자동차라는 걸 하지만 미래 전략은 전혀 목표하는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자동차 시장은 누군가는 제조를 해야 되고요. 그 누군가는 소프트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제조와 소프트를 합친 역할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아까 제가 세컨 타이어 업체들 이야기했죠. 모비스라든지 보쉬라든지 일본의 덴소라든지 컨티넨탈 업체들은 이미 전기차 시장에 대비해서 보쉬 같은 걸 보면 보쉬는 전 세계 스타트 부품을 세계 1위였는데 중국에 팔아버립니다. 그럼 많은 부품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M&A 하냐 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M&A 하기 시작합니다. 즉 세컨 타이어에 있는 이 부품 제조사들이 이미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LG는 이 소프트웨어 시장과 제조 기술력을 합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흥미로운 대목은 이번에 그 5G하고 클라우드 발전으로 미래차가 일종의 그 컴퓨터 플랫폼의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PC나 스마트폰 같이 이 자동차라는 것이 PC나 스마트폰 같은 하나의 플랫폼의 군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이 움직이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마그나를 통해서 시장 포지셔닝은 세컨 타이어로 올라왔지만 바로 결국에는 이 플랫폼에 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아마 전장 사업을 틀어지면 모든 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예. LG전자의 이 전장 사업
그러니까 마그나, GKW, LG 이노텍, LG 솔루션 이걸 합치다 보면 결국에는 이 프리패스를 우리는 지겠다는 네. 전략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것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전기차 안에서 밸류 체인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그렇죠. 있는 겁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약간 주가 측면에서 이건 어찌 보면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LG화학이 물적 분할했을 때는 어떤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들어갔다가 이거 떼낸다니까 열이 받았던 거고 LG전자도 똑같은 형태로 분할을 하긴 했는데 기대도 안 했던 어떤 전기차 쪽을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이런 느낌이 좀 달랐었거든요.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희비가 당시에 엇갈렸었는데 이것도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LG화학, LG 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은 사실은 그 주주들에게는 배신이었죠. 네. 예, 배터리를 보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그 잠재적 성장을 빼내서 별도로 하겠다니 이건 배신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센티멘트가 그냥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물론 한 2, 3개월 후에 뭐 그게 회복됐죠. 아니었구나라고 네, 생각은 회복됐죠. 하지만 예, 그때 당시엔 그랬죠. 이번에 LG전자의 VS 사업본부의 물적 분할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 그 LG화학 넷셀지 배터리 문화 규모도 있었고 그 비중도 컸죠. 반면에 VS 사업본부는 이제 적자 탈출의 원년이 된 자그마한 사업부고요. 예. 오히려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 거죠. LG전자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 시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VS 사업본부라는 계속 적자하고 투자만 하는 이 사업본부를 마그나와 합병을 통해서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주가는 반대로 반응하게 돼 있죠. 예,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보면 됩니다. 예, 역시 뭐 주가 그때 당시에 움직임에 따른 해석들도 이렇게 들어봤고 또 조금 다른 얘기로 그 LG 그러니까 지주회사 주식회사 LG와 신설지주 LG가 또 이렇게 갈라섰지 네, 않습니까? 네. 갈라섰다라기보다 이렇게 분할이 됐지 않습니까? 분할이죠, 예. 그래서 좀 투트랙으로 가겠다. 네, 네. 그리고 경영 체제도 다시 한번 이제 3세 경영 확고하겠다라는 의미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주식회사 LG는 LG가 누리던 그 사업대로 가고 네. 신설지주 LG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쪽 분야나 계속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를 갖고 가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의미 담고 계십니까? 구원준 전 부회장이 분할이죠. 실제적으로 LG 상사와 LG 상사 밑에 있는 판토스 가져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업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그 실리콘웍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부품 근데 제공. 실리콘웍스는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이긴 한데 디스플레이에 국한된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IC 칩이거든요. 이 드라이브 IC 칩은 구본준 전 부회장이 LG 디스플레이 CEO로 있을 때부터 키워왔던 그 실리콘웍스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분 매입을 통해서 인수했다가 이번에 완전 분할되면서 일각에서는 LG 그룹이 반도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네. 이제 사실 의미는 좀 다른 거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반도체 쪽은 오히려 LG전자가 지금 VS 사본부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뭐냐하면 미국의 반도체사 프리스케일도 지금 차세대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가서 제휴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 현재 그 퀄컴하고 V2X 기반 자율주행차도 오히려 VS 사본부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실리콘웍스의 그 시스템 반도체와 자율주행 반도체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저는 LG전자가 결국에는 보시나 컨티넨탈 텐소가 움직이듯이 서비스용 반도체도 분명히 손을 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LG전자 지배 구조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LG전자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지주회사형 네. 그 그룹이죠. 주 LG의 온 일가들이 46.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예. 현재 구본준 회장이 7.7%로 2대 주주인데 네. 이번에 이제 분할을 통해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LG전자는 현재 주 LG가 33.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두 개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는 매출은 연결 매출로 잡혀서 예. 실제 LG전자의 그 연결이 아닌 개별 매출로 보면 한 20몇 조쯤 되는데 예. 가전으로 보면 현재 전 세계 매출 1위가 이번 올해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저희가 준비된 그림 자료는 없나요?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네, 없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또 신설지주로 나뉘다 보니까 네네. 사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다변화됐고 또 선택과 집중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준비를 해서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실적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글쎄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어느 쪽이 이제 최대 실적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뭐 당연히 가전사업부 쪽이었는데 네. 좀 앞으로의 미래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한 두 가지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전 매출이 떨어질 거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가전 매출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영업이익이 3조를 넘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이 67조에 영업이익 3조 5천억을 지금 예상하는데 LG전자의 역사에서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건 올해가 아마 첫 해일 겁니다. 굉장히 좋죠. 그 이유는 아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심리랍니다. 그 4인 가족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경비가 한 350만 원. 이걸 못 가니 대충 350만 원 정도 하는 가전을 바꾸는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 많이 작동을 해서 예. 특히 또 직콕 세대가 늘면서 이제 시장을 성장한 것 같고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반짝 상승일지 코로나19가 완화되었을 때도 시장이 계속 이런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시그니처나 LG전자가 가전에서 지금 일으키는 매출 전략은 묶음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가 개별이 아니라 그렇죠. 빌트인 같이 묶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출 성장세는 더 오를 것 같고 물론 영업이익률의 수성은 어느 정도 가져갈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매출은 회사의 가치는 그걸 충분히 가치가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잠재 성장량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전장 사업이 얼마큼 있을 것이냐. 노무라 정권의 보고서에 의하면 LG전자의 전장 사업의 기업 가치는 5조 2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크죠. 지금 51% 지분의 가치가 약 5천억 1조가 안 되는데 회사 가치가 5조 정도니까 저는 이게 만약 성장시켜서 상장된다면 그 정도의 잠재력은 또 충분히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충분히 반응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LG전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도 전망 짧게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LG전자는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고 네. 참 LG전자가 좋다 하더라도 야, 삼성전자가 있는데 굳이 뭐 이런 투자 의견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그나 이슈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증권가에서 이제 LG전자 목표 주가 20만 원까지 나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12년 만에 상한가였죠. 네.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죠. 네.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에 3만 원대를 유지했었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짚어봤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느냐, 무슨 잠재력이냐, 무슨 현재의 시장에서의 반응은 마그나의 합작으로 인한 자동차 전장 사업이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더 내재적인 가치가 있어야 사실은 이게 더 오르는데 네. 그 내재적인 가치라는 것은 저는 LG그룹 LG전자의 가장 큰 틀의 변화는 B2C에서 B2B 사업으로의 전환입니다. 구광무 회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LG그룹이 그 그룹의 영속성을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100년 된 기업들의 공통점은 B2B가 메인이었습니다. 빠르게 배치편하고 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LG솔루션의 분할도 B2B 영향 중심이고요. LG화학도 신학철 부회장이 오면서 B2B 사업의 영향이 커지고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B2B 사업의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2B 전략의 전환이 얼만큼의 매출이나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인가가 첫 번째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구광무 체제로 들어서면서 불확실성 해소를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산업의 빨리 분할, 매각, 현재 그 휴대폰 사업본부, 예. 버시 사업본부의 분할 같은 걸 통해서 이 불확실성의 해소가 또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 전장 사업의 붙음으로 인해서 11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간다면 그 다음 나머지 5만 원 이상에 가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B2B 산업으로 영향이 얼마큼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를 얼마나 더 빨리 더 이룰 것인가가 아마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가의 레벨업을 지속시킬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어봤으니까요. LG전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두 가지 이슈들도 계속 지켜보면서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